안녕하십니까? 어제 동영학 경영학술연구소의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고수전 2부 파트 1의 다섯 번째 주역의 음양과 명리의 오행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거 물론 주역이나 동양학에서 중요한 것은 음양 오행론입니다. 음양과 오행이 같다고 하는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양하고 오행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력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월화수목금토 일월은 음양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는 오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문에서 온 그러한 그 지구, 달, 태양, 그다음에 지구에 돌고 있는 토성, 목성, 수성, 금성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음양과 오행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 공부를 하다 보면 동양에서 음양하고 오행하고 관계가 뭐지? 어떻게 되는 얘기지? 이렇게 설명이 돼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좀 궁금증도 있고 이 오리진, 즉 근원이 어딘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10간 12지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역의 음양과 명리의 오행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에서 태극으로 가서 태극이 음양이 되며 이 태극 음양이 사상으로 가고 사상이 8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성계에서 이걸 이제 8개를 소성계라고 합니다만은 대성계라고 해서 이 밑에 세 개의 효가 두 개 번 겹치면 그게 대성계에서 64개로 해서 그러한 천지를 논하는 그러한 주역, 역경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음양에서 어떻게 오행이 전개됐는가를 지금 관계를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깊은 것은 주역 공부라든가 별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예를 이제 간단히 그렸는데 여기 있는 이 무가 그런 무입니다. 우리가 없을 무자 쓰지만은 이거는 없을 무자하고는 좀 다른 무자입니다. 혼돈의 무인데 이 무에서 양과 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태극이 양이 되는데 우리가 양은 일직선으로 양효를 말하고 음은 떨어진 가운데가 떨어져 있는 음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호 또는 이제 부호가 되는데 이걸 이진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가 나왔을 때를 양, 두 개가 갈라짐이 하나 나왔을 때 음에서 음양에서 태극이 되며 이 태극 양효에 양효가 하나 더해진 것을 노양 또는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효에서 음효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소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효에서 양효가 하나 붙은 것을 소양, 음효에서 음효가 붙은 것을 노양,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노양과 소음과 소양과 노음, 이거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이 태양, 소음, 소양, 이 태음의 체질로 구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이 사상이 되는데 이 사상에서 8k로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효가 기본으로 하고 이 두 개의 효에서 위에 양효, 음효가 됐을 때 세 개의 양효일 경우에는 건, 두 개의 양효에 하나의 음효일 때는 태, 밑에 양효와 음효의 요 위에다가 양이 하나 있을 때는 리, 양효와 음효 위에 음이 있으면 진, 다음에 이 사상 중에서 소양의 맨 밑에가 음효, 위에가 양효일 경우에 양효가 하나 더해지면 손, 음효 위에 양효에 또 음효가 하나 더해지면 곤, 음효와 음효 위에 양효가 있을 때는 간, 음효와 음효를 넣었을 때는 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건태리진, 손, 감곤 이렇게 얘기하고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삼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건지 이렇게 주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음양에서 어떻게
오행이 나왔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도 낙서라고 해서 하도는 천지를 얘기하는 생을 얘기하는 거고 낙서는 이 자연을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점, 여섯 점, 일곱 점, 여덟 점, 아홉 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로는 상수에서는 1, 2, 3, 4, 5, 6, 7, 8, 9가 됩니다. 상수에서 수가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5를 더한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우리가 오행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행을 알 수가 있듯이 하도와 낙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음양에서 어떻게 오행이 전개가 됐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수인데 생수에서 삼천양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천은 세 개가 하늘이요 두 개가 땅이요 하는 것은 1, 3, 5 또 세 개가 하늘이요 2, 4는 양지로 6이요 그래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인데 삼천양지에서 1, 3, 5를 더한 것이 바로 9인데 이 9를 노양수라고 합니다. 2와 4를 더한 것을 노음수라고 합니다. 6을 그래서 노양수와 노음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어떻게 8이 되면 소음수 7이 되면 소양수 6이 되면 노양수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의 그 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양과 소음수와 소양수와 노음수에 더해서 10이 되는 것을 채수라고 합니다. 채수가 되면 그 9에다가 1을 더하면 채수가 되는데 그 1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노양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에서 오행으로 전개가 되는 것은 음양의 위수로 오행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왔던 1, 3, 5 더한 9가 노양수인데 노양수에다가 1을 더하면 채수가 되고 그 성수가 됩니다. 채수가 성수가 되는데 그것을 1을 노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 여기 본 것 같이 9번은 노양수, 8번은 소음수, 7은 소양수, 6은 노음수인데 1은 9를 더해서 성수, 채수를 만들기 때문에 노양이 2는 8, 소음수랑 더해서 채수, 성수를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3은 7과 더해서 10을 만들기 때문에 소양이 4는 6과 노음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노음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양위와 여기에는 음수를 더하는 것이 바로 오행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수에 의해서 오행이 생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 6은 노양위 그래서 음수랑 더한다 그랬습니다. 노양위하고 노음수하고 더하면 1, 6이 됩니다. 1, 6을 수의 기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소음위와 소음위와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소양수가 되겠죠. 소양수는 몇 번이냐? 7번. 그래서 2와 7은 바로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소양인데 요거랑 같은 오행을 나타내는 것은 소음수가 되겠습니다. 소음수는 8번입니다. 그래서 3, 8은 목 4는 노음인데 얘랑 위수로 해서 오행이 되는 것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9 그래서 4, 9는 금 이렇게 해서 오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라고 할 때 수는 1, 6은 수요 2, 7은 화요 3, 8은 목이요 4, 9는 금이요 5하고 10은 토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놨듯이 1, 6수는 1은 홀수는 양이요 짝수는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 6수가 수긴 하지만 1은 임수요 6은 개수가 되는 겁니다. 2는 짝수이기 때문에 음이 돼서 정화가 되고 7은 병화가 되는 겁니다. 3, 8은 목인데 3은 홀수이기 때문에 양 그래서 간목이 되고 8은 을목이 되고 4, 9에서 4는 짝수이기 때문에 얘 짝수가
신이 되고 구가 경금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5는 무기인데 5가 홀수이기 때문에 무가 되고 10은 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4, 9, 9면 4가 신금이 되고 9가 경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써 있는데 어쨌든 이 주역의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사상 8개 되는 중에서 이 태극 양음이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이 되는데 여기에서 위수가 즉 수로 표시한 위수가 오행을 의미하며 1은 수요, 2칠은 화요, 3, 8은 목요, 4구는 금요, 5구는 토인데 여기서 갑을병종, 무기경신, 인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1이라는 것은 1이 아니라 점으로 되는 겁니다. 점, 하얀 점, 2는 까만 점 2개 이렇게 해서 하도 낙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수가 바로 오행을 의미하고 이 오행은 양음에 따라서 갑을병종복이 목화토 금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갑을병종복이 경신 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음양과 오행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음양에서 위수에 의해서 오행이 만들어졌지만 음양과 오행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음양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행도 유비추리가 있습니다만은 음양할 때 태양은 양이요, 달은 음이요, 또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요, 돌출된 부분은 양이요, 들어간 것은 음이요, 요철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음양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있습니다. 실생활에 있는데 음양 그래 보니까 막연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뾰족하게 나온 것은 양,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음양의 관계도 있고 그 중에 또 오행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시봉도 이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의 기운도 있고 금의 기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오행이 복합적으로 혼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갑입니다,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행이 골고루 섞인 것이 가장 좋은 거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 이것은 조금 편향되어 있어서 좀 특징이 그것 쪽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화는 음양의 기호, 목금은 강유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화는 추상적인 의미가 되겠고 목금은 구체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질론이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주기론이다, 주리론이다, 이원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사주 또 동양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그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음양과 오행에 대한 그 정확한 구분도 없이 또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음양이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왜냐하면 말을 쓸 때마다 음양 오행 이라고 그러지 음양 앤드 오행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은 다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음양이 오행이다 그러면 이 병정화라든가 임계수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양하고 오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양음과 양음이 달라져서 목도 양목, 음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양 오행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십간 십이지를 외우고 거기에 뜻하는 자의도 알면서 우리가 사주풀이라고 하는 그런 체화용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격국용식법, 십신법, 육진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변화되는 합형충 파해를 가지고 또는 12신살, 12운성 그다음에 그 외의 신살들 그 다음에 뭐 다른 특이한 뭐 방법으로서 그 사주 관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좋은 참고 인생의 참고 자료가 되고 건강의 참고 자료가 되고 삶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간 십이지지요. 십간지지비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음양이 어떻게 됐고 오행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안 다음에 진행이 된다면 많은 그러한 성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명리를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숙제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칼럼 중에 한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주 푸는데 뭐 직접적으로 뭐 필요한 건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음양과 오행, 특히 이 가불병정무의경신임기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수적으로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상수학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역의 음양과 명리의 오행이 그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